전기차 업계의 거물들이 화려한 신차 발표와 친환경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끊임없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한 곳에서 현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대규모 이벤트도 없고 전략을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마치 기술 경쟁에서 사라진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닫힌 연구실의 어둠 속에서 현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기를 조용히 키워왔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를 지배해온 기술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현대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탁월한 안전성,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현재의 기준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빠른 충전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멈춰서서 현대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장이 막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 조용하지만 격렬한 혁명의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세요. 게임의 판도가 곧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현대는 최신 생산 라인이나 세계 정복의 야망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1967년 한국에서 정주영이 설립한 소규모 건설 기업으로 출발했다. 당시 전쟁의 상흔에서 회복 중이던 나라에서 현대는 기본적인 기술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그 누구도 수십 년 후 이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땅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자동차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꿈이 싹 텄다.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꿈이었다. 1975년 현대는 폰이라는 첫 번째 모델을 출시하며 첫 전환점을 맞았다. 이는 한국이 설계하고 제조한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차였다. 폰이로 현대는 고급스러움이나 첨단 기술로 경쟁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실용적이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대중적인 이동수단을 목표로 삼았다. 이 자동차는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하며 빠르게 변혁의 상징이 되었다. 폰이는 현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무대에 자신있게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반 위에서 현대는 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현대는 아시아, 북미, 유럽, 인도 등 국제시장으로 영향력을 확장했다. 당시 전략은 여전히 실용적이었다. 안정적인 품질, 점차 개선된 디자인, 접근 가능한 가격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것. 하지만 평범한 저가 브랜드로 만족하지 않고 현대는 깊은 변화를 준비했다. 세시부터 인테리어까지, 운전 경험부터 엔진 내구성까지 모든 디테일을 개선했다. 새로운 세대의 모델이 나올 때마다 더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고급 브랜드의 표준에 점점 가까워졌다. 오늘날 현대는 완전히 탈바꿈했다. 더 이상 저가 이미지와 연결되지 않고 미학, 기술, 성능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아이오닉 5전과 아이오닉 6이 보여주듯 현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경쟁자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가 고체 배터리 기술에 조용히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현대의 이야기는 뒤늦은 자가 끈질기게 배우고 점차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여정이다. 건설 회사에서 시작해 현대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세력으로 자리 잡은 현대는 기대받지 않았던 이름이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진 현대는 더 이상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그중 고체 배터리 기술은 가장 대담한 발걸음으로 조용히 미래 전기차 산업을 재정의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제 현대가 고체 배터리 기술을 주도하며 전기차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전략적 행보를 함께 살펴보자. 리튬아이온 배터리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는 가운데 조용히 개발된 한 기술이 전기차 산업에 큰 전환점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는 이 혁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 많은 기업이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데 매달릴 때 현대는 배터리의 근본 구조부터 재정의하는 다른 길을 택했다.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설계를 버리고 에너지 저장과 전달 방식을 새롭게 바꿨다. 음극, 양극, 고체 전해질층으로 구성된 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성능, 내구성에서 전면적인 돌파구를 제공한다. 현대는 이를 전기차 꿈의 배터리라고 부른다. 이는 오랫동안 전기차 산업이 추구해온 비전을 담는다. 빠른 충전, 안정적인 작동, 화재 위험 완전 제거. 이 배터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 자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가져올 구체적인 변화 때문이다. 작은 배터리가 이전보다 50%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면 장거리 여행 중 배터리 부족에 대한 걱정은 사라진다. 충전 시간이 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줄어들면 사용자는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없어지면 운전 경험에 안심이 더해진다. 이 기술은 추위가 전기차의 약점이었던 지역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 더 혹독한 시장에서도 전기차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긴 수명과 수년간 안정적인 작동으로 유지 비용을 크게 줄여 전기차를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게 한다. 지난 10년 동안 표준이었던 리튬아이온 배터리는 이제 용량 한계, 긴 충전 시간, 화재 위험, 시간에 따른 성능 저하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제약받고 있다. 고체 배터리는 즉시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새롭게 상상하게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등장했다. 현대는 익숙한 길을 따르는 대신 미래에 베팅했다. 전기차가 대안이 아닌 기본 선택이 되는 세상. 고체 배터리를 기반으로 현대는 자동차 산업에 다른 길을 열고 있다. 성능, 안전성, 편의성이 분리되지 않고 컴팩트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모두 담긴다. 하지만 기술의 여정은 단일한 전환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고체 배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기대를 받는지 이해하려면 에너지 저장 산업이 최초의 배터리부터 기술 세기를 정의한 돌파구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위대한 기술은 겸손한 시작점에서 비롯된다. 배터리의 여정은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0년 알레산드로 볼타는 금속 조각을 소금 용액에 적신천과 번갈아 쌓아 최초로 저장 가능한 전류를 만들었다. 이는 볼타익 파일로, 전신, 전등, 이후 복잡한 구동 시스템까지 폭발적인 발명들을 가능케 한 원시 배터리였다. 에너지 경쟁은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836년 다니엘 셀이 등장해 더 안정적인 전류를 제공하며 통신에 사용되었다. 부구 후 조르주 르클랑세가 건전지를 개발해 인류는 처음으로 휴대 가능한 에너지를 갖게 되었고, 이는 휴대용 기기의 시대를 열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1859년 가스통 플랑테의 납산 배터리는 이동 습관을 영원히 바꿨다. 이 배터리는 반복 충전이 가능해 최초로 실용성을 띄었다. 20세기로 접어들며 루이스 어리의 알칼리 배터리는 내구성과 출력을 개선해 리모컨, 벽시계, 필름 카메라 등에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다 세계는 단순히 전기를 갖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볍고 강력하고 오래가는 에너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때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등장했다. 1980년대 존 구디너프와 요시노 아키라의 실험실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 재충전 가능, 경량의 배터리가 탄생했다. 이는 스마트폰, 노트북, 이후 전기차로 이어지는 진정한 혁명을 열었다. 테슬라, 닛산, 세보레가 21세기 초 리튬아이온 배터리를 전기차에 적용하면서 세상은 처음으로 석유 없는 차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최적이라 여겨졌던 모든 기술처럼 리튬아이온도 약점을 드러냈다. 느린 충전, 몇 년 만에 성능 저하, 희소 금속 공급의 불안정과 환경 논란. 그래서 전 세계 연구실은 차세대 기술을 찾기 시작했고, 이번에 주목받는 이름은 고체 배터리다. 이전 배터리와 달리 고체 배터리는 내부와 외부를 모두 바꾼다. 휘발성, 인화성 액체 전해질이 없고 충전 시간이나 환경 온도의 제약도 없다. 현재 일부 프로토타입은 5분 안에 완충되며 전기차가 500km를 주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공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수치다. 한편 그래핀 같은 소재는 전도 속도를 거의 즉각적으로 높여 초경량, 초내구성, 수초 만에 충전 가능한 배터리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볼타의 단순한 금속 더미에서 초전도 고체 배터리의 꿈이 형성되기까지 에너지 저장 기술의 여정은 200년을 넘었다. 그리고 아직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배터리 하나하나는 기기에 에너지를 충전할 뿐 아니라 문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을 제공한다. 기술의 건조한 외피 뒤에 고체 배터리는 훨씬 큰 약속을 품고 있다. 전기차 산업의 생태 발자국을 줄일 기회. 이는 인류가 녹색 삶을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필수적인 진보다.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은 높은 에너지 밀도가 전기차를 더 가볍게, 더 멀리 가게, 충전 빈도를 줄이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뿐 아니라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인다. 차가 덜 충전되고 그 전력이 태양이나 바람에서 오면 탄소 배출은 거의 완벽히 줄어든다. 하지만 효율성에서 이 점이 멈추지 않는다. 리튬아이온 배터리의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불안정성이다. 과열, 화재, 폭발 가능성, 그리고 사고 때마다 큰 논란. 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고체 소재로 대체해 휘발, 인화, 누출 위험이 없다. 안전성은 더 이상 성능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 요소가 되었다. 여기에 수명도 있다. 이 기술은 배터리를 더 내구성 있게, 덜 노화되게 해차와 함께 오랜 세월 동행하게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안정성을 주고 현재 가장 빠르게 늘어나며 처리 어려운 전자 폐기물을 크게 줄인다. 덜 교체하면 자원 소모와 채굴 과정도 줄어든다. 자원 얘기가 나왔으니 고체 배터리는 또 한 번 우위를 보인다. 새로운 구조는 코발트나 니켈 같은 희소 금속 의존도를 크게 낮춘다. 이 소재들은 희귀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오염, 노동 착취, 환경 불공정 문제와 연관된다. 대신 고체 배터리는 구하기 쉽고 재활용 가능하며 논란 적은 소재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이야기다. 이전 세대 배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더 단순하고 안전하며 복잡한 독성 화합물이 없는 설계로 고체 배터리는 재활용이 훨씬 쉽다. 특별한 기술이나 독성 처리 없이 낮은 비용, 높은 효율로 생산 라인에 다시 투입될 수 있다. 폐기물 없는 생산을 향하는 세상에서 이는 큰 진보다. 이 모든 이점으로 고체 배터리는 기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미래를 위한 강력한 도구다. 그렇다면 더 깨끗하고 내구성 있고 안전한 고체 배터리 현대차를 얻을 수 있다면 전기차 시대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는가? 답이 예스라면 숫자 1을 남겨라. 몇 년 뒤 그 차가 당신이 운전하는 차가 될지도 모른다. 기술이 재정적 장벽을 허물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기술적 돌파구가 아니라 사회적 진보가 된다. 고체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고 배터리 주기가 몇 년 더 지속된다. 그 결과 사용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전기 요금과 교체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치스러운 이미지로 여겨졌던 전기차는 이제 점차 친근해지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보조금이나 혜택 때문이 아니라 기술의 핵심 구조 최적화 덕분이다. 차량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고체 배터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은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다. 내구성 있고 컴팩트하며 밤낮으로 작동할 만큼 안전한 배터리 시스템이 있다면 말이다. 안정적인 전력망 연결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는 단순한 해결책을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변화다. 가정과 기업 모두에게 골칫거리였던 에너지 비용은 더 효율적인 저장과 시간에 따른 손실 감소로 자연스럽게 조정된다. 이 혁신의 물결은 경제에 뚜렷한 움직임을 가져온다. 새 기술의 탄생은 새로운 공급망, 새로운 생산 라인,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의미한다. 실험실에서 공장까지, 소재 엔지니어부터 운영 노동자까지,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대기업까지 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 모든 연결고리가 도약할 기회를 얻는다.
이 기술에 일찍 투자한 국가는 산업 녹색 생태계를 만들어 성장과 지속 가능성이 더 이상 대립하지 않는다. 물론 새 기술이 처음부터 저렴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고체 배터리의 가격은 아직 높다. 주로 최적화된 생산 규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이 배터리는 너무 희귀하거나 너무 비싸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소재에 의존하지 않는다. 생산이 늘어날수록 비용은 줄어든다. 길이 명확해졌으니 남은 건 시간뿐이다. 그때 전기차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더 저렴하고 깨끗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스마트한 모두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미래는 약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현대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하다. 2025년부터 고체 배터리를 대규모로 생산하려는 계획은 고급 차량의 기술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를 대중의 손에 쥐어주려는 것이다. 목표는 최고의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가장 현실적이고 구매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테슬라, 닛산, 폭스바겐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며 현대는 요란한 소음을 내지 않는다. 대신 명확한 전략으로 시장을 재정의한다. 실제 사용 가치, 아이오닉, 특히 아이오닉 5는 그 철학의 대표적 사례다.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 하지만 모든 요소는 편의성을 위해 설계되었다. 장거리 주행, 빠른 충전, 스마트 제어 시스템, 모두 한 가지 단순한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사용자가 매일 전기차와 함께 살며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차량만 만들고 인프라를 외면하면 모든 것이 멋지지만 맞지 않는 옷이 될 것임을 안다. 그래서 충전소, 배터리와 차량, 전력망 간 연결 시스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병행 투자한다. 각 아이오닉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네트워크의 스마트 요소다.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필요할 때 방전하며 국가 전력 시스템과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한다. 이 그림에서 전기차는 목적지가 아니라 기술, 에너지, 지속 가능한 삶의 교차점이다. 현대가 추구하는 장기 비전은 다음 분기 수익 보고서에 있지 않다. 그들은 10년에서 15년 주기를 말한다. 세상이 에너지를 생각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저수명 소재 사용, 폐쇄형 공급망 구축, 공장에서부터 배출을 줄이는 것, 이는 현대가 지금 미래를 위해 하는 일들이다. 그들은 속도를 좇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좇는다. 그 침착함이 현대를 글로벌 전기차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로 만든다. 더 빨리 달려서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고체 배터리는 기술적 진보를 넘어 환경, 경제, 사회적 안전 문제를 푸는 열쇠다. 전기차를 주저하게 했던 우려들이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겸손한 시작에서 출발한 현대는 고체 배터리 분야의 대담한 행보로 글로벌 표준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게임은 이미 달라졌다. 현대의 고체 배터리 기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전기차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충분히 큰 전환점일까? 아래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달라. 우리는 당신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다.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남겨라.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기술 정보를 계속 받아보아라.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맙고 다음 매력적인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